네, 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의 뜻을 밝히는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마이클 샌델이 쓴 베스트셀러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한국에서 200만 부 이상 판매됐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모두가 읽어볼 만한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답률을 보면 첫 번째 것이 48.8% 거의 반 정도가 첫 번째 것에 응답을 했고요. 마지막 거에 40%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10개의 신문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신문사에서 각각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과 관련해서 기사를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신문사든 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발간되었다. 그 책의 출판사는 어디다. 저자는 마이클 샌들이다. 주요 내용은 뭐 이러이러한 것이다. 뭐 가격은 얼마이다. 뭐 이런 그리고 뭐 반응은 어떠하다. 뭐 몇 부가 팔렸다. 뭐 어떤 수상을 했다. 이런 것들이 기사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10개의 신문사에서 기사를 쓴다고 했을 때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고 다를 수 있는 게 있겠죠. 첫 번째 것,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의 뜻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아주 그 세밀한 문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전을 찾든 이것은 어떤 대상의 뜻을 밝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적일 수밖에 없죠. 다른 뜻으로 적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의 저자는 마이클 샌들이다 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200만 부 이상 한국에서만 200만 부 이상 판매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런 것은 누가 쓰든 어느 신문사에서 기사로 쓰든 같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소위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모두가 읽어볼 만한 유익한 책이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의견이잖아요.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라서 모두가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이렇게 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건 정말 좋은 책이며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책은 전문가들이 꼭 읽어볼 만한 책이다. 뭐 일반인들이 굳이 읽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 맞고 전문가만 읽어도 된다라고 하면 틀리고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번째 것, 이것은 의견이다. 나머지 위에 세 개는 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팩트, 사실에 기반으로 한 어떤 설명 문장들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것은 의견이다. 정답은 지금 4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은 또 하나는 이게 수능 문제에 출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와도 관련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맞고 틀리는 게 분명하게 정해지는 것이 팩트거든요. 사실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는 마이클 샌들이다 라는 것은 수능 문제에 시험 문제로 낼 수가 있잖아요. 정의의 뜻은 어떤 대상의 뜻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시험 문제로 낼 수가 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는 모두가 읽어보아야 한다. 모두가 읽어볼 필요는 없다. 둘 중에 어느 걸 정답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마치 빨간색이 예쁜가 다음 중 예쁜 색깔은 어떤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보기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을 때 빨간색으로 했으면 정답이고 파란색으로 하면 틀린 답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선택의 문제는 의견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가, 맞고 틀린 것을 가를 수 있는가, 이것이 설명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정답으로 응답을 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것. 기차는 버스보다 길이가 더 길다. 흥부는 놀부보다 성품이 착하다. 꽃등심이 갈비살보다 더 맛있다. 무궁화호보다 KTX가 더 빠르다. 이런데요. 여러분들 응답한 걸 보면 54% 정도가 세 번째 것, 꽃등심이 갈비살보다 더 맛있다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무궁화호보다 KTX가 더 빠르다라고 한 게 18%, 그리고 흥부는 놀부보다 성품이 착하다라고 한 게 17%, 17.5%인데요. 가장 응답이 낮은 게 이제 첫 번째 거네요. 10% 정도입니다. 기차는 버스보다 길이가 길다. 이것은 재보면 되죠. 길이를 재보면, 자로 이렇게 길이를 재보면 기차가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궁화호보다 KTX가 더 빠르다. 속도를 재보면 되겠죠. 그러면 KTX가 더 빠르다. 이 두 개는 명백하게 이제 팩트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간에 두 개, 맛있다, 착하다인데요. 꽃등심이 갈비살보다 더 맛있다. 갈비살이 꽃등심이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맞고, 갈비살이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틀렸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안심이 더 맛있다, 체크살이 더 맛있다라고 할 때, 안심이 맛있다고 하면 맞고 체크살이 맛있다고 하면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이건 취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 맞고 틀리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성격이 다른 거죠. 맛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격이 다르다. 빠르다, 길다 이런 거랑은 다른 어떤 문제라는 거죠. 맛있다는 취향의 문제다. 맞고 틀렸다고 할 수 없다. 흥부는 놀부보다 성품이 착하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건 그 팩트 영역은 아닙니다. 취향이나 어떤 의견의 영역이잖아요. 철수가 영희보다 착하다. 뭐 영미가 뭐 철수보다 착하다. 이런 말들은 어떤 맞고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일단 주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흥부가 놀부보다 착하다라고 했으니까 한국어 공동체, 흥부전이라는 어떤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문화의 공동체에서는 흥부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거의 합의하고 있는 흥부는 착한 것의 대명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흥부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사실의 영역에 거의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두 번째 것은 기차가 더 길다, KTX가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에 거의 준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어쨌든 꽃등심이 더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취향의 영역이다. 이것은 의견의 영역이다. 다른 것을 더 맛있다고 한다고 해도 틀렸다 맞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54% 정도가 선택한 이게 정답이 맞고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17.5%가 선택한 이것은 실제로는 맛있다처럼 의견의 영역이긴 하지만 흥부전처럼 어떤 한국어 공동체가 이미 합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흥부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역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걸로 볼게요. 이거는 김치 냉장고 종갓집, 배추와 무 이렇게 4개의 보기가 있는데요. 75.5%가 종갓집이라고 여러분들 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10% 내외로 2개가 지금 뭐 배추, 무랑 김치 냉장고가 비슷하고요. 김장이라고 한 경우에는 뭐 극소수인데요. 1.2% 정도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기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이제 김치와 관련된 것으로 했는데요. 김장하는 것, 그리고 그 김치를 보관하는 냉장고,
종갓집은 김치를 판매하는 김치 브랜드죠. 김치 제품의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고, 배추와 무가 뭐 대표적으로 김치를 담그는 재료들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렸다 이렇게 답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그런 성격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거의 75% 이상이 종갓집을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뭐 세대가 다른 50대나 뭐 40대, 60대 혹은 남자 혹은 여자 10대에게 물어본다면 이것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어, 무엇이 맞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정답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관련 적은 것 하나는 도서관, 서점, 대출 공부방 인데요. 이것도 55% 정도, 56% 정도가 대출을 선택했고요. 40% 정도가 공부방을 선택을 했습니다. 서점이라고 한 경우가 3.9% 정도네요. 도서관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음, 책과 관련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책을 빌리고, 서점에서 또 요거 책을 읽고 책을 사고, 대출은 책을 빌리다라는, 도서관에서 주로 책을 빌릴 때 대출한다라고 하는데요. 공방에서도 주로 뭐 책을 읽고 한다고 보면 책과 관련된 모두가 책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출이 이렇게 조금 높은 비율로 응답이 된 것은 아마도 책을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금융권에서 뭐 이게 돈을 빌리는 의미로 대출을 또 많이 쓰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네 개도 이게 맞다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대출이 선호도가 높았다고 해서 이것의 정답은 대출이다, 나머지는 뭐 오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 다섯 번째 거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배달 음식을 먹는다. 짜장면은 백리향 짜장면이 제일 맛있다. 배달은 동방불패가 제일 빠르다. 탕수육은 부용 탕수육이 제일 비싸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백리향이나 동방불패나 부용은 중국 음식점 이름이다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정답, 여러분들이 응답한 걸 보면 매주 수요일에 배달 음식을 먹는다라고 한 것이 거의 63%, 그리고 백리향 짜장면이 제일 맛있다라고 한 게 20% 정도입니다. 음, 이게 이제 팩트인가 아닌,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설명 문장인가 아닌가의 문제인데요. 제일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탕수육은 부용기 제일 비싸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 10개가 있다고 했을 때, 10개의 탕수육 가격을 다 조사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평균은 뭐 만 원이었는데 부용이 뭐 13,000원이더라. 두 번째로 비싼 쪽은 12,000원이더라. 이런 게 조사가 되겠죠. 그러면 부용 탕수육이 제일 비싼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이건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맞고 틀린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어, 설명 영역의 어떤 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불패가 배달은 제일 빠르다라고 하는 이것도 뭐 10개의 식당이 만약에 있다면 10개의 식당에다가 주문을 동시에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몇 분 만에 왔는가, 이것을 뭐 한 번 하기가 그러면 5번, 10번 반복해보면 평균 시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동방불패가 제일 빠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 문장이라는 거죠. 뭐 최근에는 뭐 직접 배달하기보다는 뭐 배민처럼 이렇게 뭐 배달 전문 업체가 대행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문을 했을 때 어느 식당이 가장 빨리 도착하는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고, 제일 첫 번째 거 수요일은 배달 음식을 먹는다. 뭐 배달 음식 먹는 게 조금 예외적인 거였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뭐 일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배달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는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설명 문장이다.
짜장면은 백리향 짜장면이 제일 맛있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백리향 짜장면이 아니라 뭐 부용 짜장면이 제일 맛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 두 번째 것 여러분들 20% 정도가 고른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그 백리향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 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의견인데요. 이것도 물론 객관적인 정보로 사실 정보로 바꾸는 방법이 있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설문의 방법인데요.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이런 연습을 하긴 할 텐데요. 경주 시민 300명에게 어느 음식점의 짜장면이 제일 맛있는가를 물었을 때 응답한 사람의 뭐 70%가 백리향이 제일 맛있다고 답했다. 라고 하면 그건 팩트가 되는 거잖아요. 한 명 한 명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지만 응답자의 70%가 백리향 짜장면이 맛있다 라고 응답했다 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팩트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주관적인 정보를 객관적인 정보로 어떤 바꾸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중간고사 이후에 연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92.7%가 같은 정답을 같은 데 응답을 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주로 쓰이는 문장들인데요. 9월 21일 오전 경북 지역에 11인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9월 21일 15도 내외로 예년보다 2, 3도 낮겠습니다. 9월 20일 오전에 비가 오면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라 긴 옷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세 번째 것은 일기예보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 그 두 개는 명백하게 날짜와 장소와 어떤 기온이나 강수량 같은 것들이 수치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명백하게 팩트 기반의 어떤 문장들이고요. 제일 마지막도 다소 쌀쌀해진다 라고 해서 긴 옷을 준비한다. 이것은 이제 위에 그 두 개에 비해서는 조금은 이제 팩트 밀도가 조금은 떨어지죠. 떨어지지만 크게 보면 사실을 전달하는 정보 문장들이고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세 번째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모국어로 한국어를 대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9월 21일로 시작하고 겠습니다 이렇게 다 끝나고 있는 형태로 봐서는 아주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외로 또 외국어로 학습하는 경우에는 좀 찾기 어려운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 93% 가까운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로 하는 것은 설명글을 쓸 때 한 문장 한 문장 이게 설명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반복해 쓰다 보면 쭉 이어서 쓰면 설명 문장들이 쭉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처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을 가지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격이 다른 것 하나는 이거는 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요. 그 이제 네 번째가 41%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설명하는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설명하는 글은 사실을 토대로 기술한다. 설명하는 글은 의미가 정확하게 표현한다. 설명하는 글은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쓴다. 이렇게 네 개인데요. 사실을 토대로 기술한다. 의미가 정확하게 표현한다.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다. 이것은 실제로 설명하는 것을 쓸 때의 요령이잖아요. 쓸 때의 지침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요령, 실제로 원고를 작성할 때의 요령, 지침,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류의 끈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장르의 설명하는 글이란 장르가 의 목적,
이 무엇인가, 장르 특징이 어떠한가 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도 함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다. 목적이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의 요령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의미가 정확하게 하고 쉽게 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성격이 다른 것 하나는 여러분들 18.9%가 선택한 첫 번째 것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응답률이 좀 낮은데요. 작성 지침과 목적, 목표의 구분입니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기소개서 쓸 때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요. 나는 2000년 경주에서 태어났다. 어느 초등학교를 다녔다. 내 성격은 승부욕이 강하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100시간 할 계획이다. 할 각오다. 이런 거죠. 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런 것은 경험적으로 다 해서 80% 뭐 18% 정도로 답을 했는데요. 제일 위에 그 두 개는 뭐 증명서로 발급 가능한 거죠. 공공기관에서 이제 뭐 기본 증명서라든지 뭐 졸업 증명서 같은 것들을 발급을 받아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고 명백하게 팩트죠. 팩트고 승부욕이 강하다. 이것은 성격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증명서로 발급할 수는 없지만 그 내 성격의 특징들을 이렇게 사실 정보에 가깝게 가까운 것이다. 이것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의 요령을 가이드하는 그런 책들에 보면 이런 것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쓰도록 한다. 뭐 이렇게 도움말을 주고 있잖아요. 위에 그 두 개에 비해서 명백한 팩트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그런 사실 영역의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마지막 것은 미래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미 일어나지 않은 것, 각오 계획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네 번째가 위의 세 개에 비해서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그것이고 여러분도 80%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이제 성격과 관련된 것은 뭐 위에 그 두 개에 비해서 명백한 팩트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성격이니까 여러분들이 응답한 것과 같이 20% 정도는 그런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마지막 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지문의 어떤 특징을 응답률이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문장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퀴즈 8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에 2개를 제외하면 6개가 여러분들이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설명하는 글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